비용과 시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광고를 하실 거면 플랫폼부터 정해야죠. 맞잖아요? 이 플랫폼을 어디로 할 거냐? 어디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그냥 포괄적으로 뭐 네이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쇼핑, 뭐 플레이스 이렇게 있고 네이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플레이스 따로. 그건 네이버 그냥 한 포털이니까 플랫폼 자체로 봤을 때 네이버랑 잘 모르세요. 대표님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에만 지금 국한돼서 지금 그럼 벌써 여기에만 그럼 제한된 거예요 이미. 그럼 어떻다? 비용을 어디에 적절히 쓸 거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절이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에어컨 창업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갈고 닦아서 수련이 됐는데 적절히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적절한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럼 어떻게 한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대행사를 맡기죠. 자,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대행. 광고 대행. 나는 광고 대행하는 전문사가 있으니 광고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금액을 주면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업체가 대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만나면 진짜 땡큐고 대박인 거지. 그런 업체를. 그쵸? 맞잖아요. 광고 대행사가 대표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나요? 그 사람이 애초에 설립했을 때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얘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필요한 거지 대표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얘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유리하게 가져갈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회사에게 유리하게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적절히가 안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적절한 근데 심지어 대표님은 지금 네이버밖에 몰라. 자, 이제 나열해 드릴게요. 순고라는 플랫폼이 있죠. 순고는 1:1 매칭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경쟁사들이 견적을 넣어서 다투게끔 해요. 근데 이 견적 하나를 고객이 조회하기만 해도 에어컨 청소에서는 서울 지역은 3,000원이 빠져나가요. 2,900 얼마인가 그래요. 견적만 넣었는데 1회에 3,000원이에요. 대표님 감당 가능하세요? 10개 넣으면 3만원이거든요. 대표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로고를 하나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었다 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장 에어클린, 장스 에어클린으로 해볼게요. 장스. 대표님 성금 장씨니까. 장스 에어클린, 에어컨 클린. 뭐 이거 그냥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랑 프레시 모드랑 붙었어. 저희 업체는 순고를 이제 이용 안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자, 프레시 모드가 이걸 처음에 창업했을 때 여기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에어컨 한 개의 견적이 990원이었어요. 내가 여러 군데 움직이면서 전단지 뿌리는 거, 내 인건비, 내 시간 생각하면은 굉장히 효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넣어요. 10개고 20개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님이랑 저랑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일단 계약으로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횟수? 이 이전에? 그쵸. 과거의 데이터가 프레시모드 현저히 많을 거예요. 제가 순고에서 에어컨 청소만으로 상위 1%였어요 원래. 한참 순고할 때 당시에. 이건 제가 낸 그 수치가 아니라 제 거 딱 로그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고수님은 에어컨 청소에서 상위 1%의 고수님입니다 이렇게 떴어요. 지금은 이제 뭐 상업시설 청소 뭐 이런 거 여러 개 카테고리 넣어놨다 보니까 쓰지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얼마인지 아무튼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 지역,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에서는 1%였어요, 1%. 근데 대표님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적절히가 또 안 맞죠. 그리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이미 순고도 모르고 계셨고. 자, 다음. 당근마켓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플랫폼 설명드린 이유가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알았으니 비용과 시간을 적절하게 제대로 쓰자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넘어온 건데 당근마켓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역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지역 설정.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연령대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금액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내 동네 업체라는 이 당근마켓 안에 있는 플랫폼에 이거를 순위가 잘 안착만 하면 딱 에어컨 청소 키워드 치고 동네 업체 찾아보면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에서. 그럼 이거 플러스 뭐다? 플러스 알파로 그냥 상시 노출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또 뭐 있죠? 네이버, 순고, 당근마켓. 굉장히 이 세 개 플랫폼이 좋은 플랫폼인데 또 있을까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에 뭐 쿠팡도 있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흐몽 있을 수 있고. 근데 제일 큼직하고 효율이 좋은 건 빅3는 네이버, 숨고, 당근이다. 에어컨 청소에서 봤을 때 제가. 근데 숨고는 전 쓰지 않는다.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이래 고객이 견적 조회하는데 3,000원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얘네 입장도 이해돼요. 숨고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딜레마였을 거예요. 얘네도 이게 투명하게만 매출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건당 쉐어로 받고 싶었겠지. 업체를 어떻게 고객에게 구매 전환을 유도할 거냐,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에어컨 청소 기술만 받으면은 오더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줄 알고 많은 이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교육 받을 때 막 호기롭게 시작해. 열정으로 가지고 시작해. 야, 나도 1,000만 원 벌 거야. 나 뭐 700 벌 거야. 800 벌 거야. 뭐 1,200 벌 거야. 내가 안 되면 전단지라도 돌려야지. 전단지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아주 미흡해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이 그럼 이제 또 이 플랫폼을 이제 설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까요? 이걸 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에어컨 교육은 끝났잖아요. 저희가 기술 교육은. 이제 대표님 바로 나가신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저희한테 오더 안 받고 딱 이제 여름 시즌 이제 5월에 또 심지어 이제 시즌 가깝게 교육을 받았어. 이제 다른 업체는 막 활발하게 막 일 다니고 있고 막 이러는데 5월, 6월이야 지금. 막 오더 막 터질 때야. 얘기 들어보면 이 시즌에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스케줄이 일주일에서 2주일 밀린대요. 대표님 근데 이제 막 끝났어요 교육이.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일단 블로그는 뭐 해도 아직 하기 캐시하겠죠. 블로그는 사실 내년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표님들 마음에 좋겠죠? 위에서 생각한 게 당근 쪽에 당근? 사업자를 따로 그렇죠. 사업자를 먼저 내야죠. 일단 1번 사업자를 내겠죠. 사업자 등록. 근데 사업자 등록 그냥 무작정 교육 끝났으니까 이제 에어컨 사업해야지 하고 바로 사업자 등록하나요? 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뭐 있어요? 업종 선택? 그건 이제 세분화된 거니까 이제 그 뒤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대표님 브랜드 이름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브랜드 이름 아직 안 정했어요. 브랜드 이름. 브랜드명 혹은 사업자명이겠죠? 근데 제가 대표님들한테 진짜 답답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브랜드명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 상호명이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빠니까 자녀들이 있는 타겟층을 선택한 거예요. 되게 그러면 막 홈케어 문의가 막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를 만들어 보자고요. 브랜드명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 되게 신뢰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진짜 막 친환경 세제 써줄 것 같고 깨끗하게 할 것 같고. 어떠세요? 맞아요.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보이잖아요. 물론 자녀가 있는 집한테는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결국 부모이지만 소비자거든요. 소비자의 심리를 너무 생각을 안 한 이름이죠. 제가 프레시 모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 알려주신 분 업체 이름이 상쾌한 에어컨이에요. 이름이 진짜 기가 막혀요. 이름 듣자마자 그냥 신뢰가 팍 생겨버리고 내 에어컨이 금방 상쾌해질 것만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에어컨 청소 업체에서 이렇게 좋은 이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마크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S자 해가지고 약간 슈퍼맨 같이 해서 뭐 이렇게 멋있게 막 만들었어. 이렇게 전문성도 딱이야. 에어컨 업체 중에 진짜. 제가 사서인데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이분이 대기업의 그 브랜드 영업팀인가 막 기획팀인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그 브랜드 이름에 대한 그 인식과 그 지식이 깨어 있었던 분이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름이. 그럼 대표님은 일단 오늘 이제 교육이 끝나면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브랜드 명부터 진짜 미친 듯이 파야 됩니다. 제가 프레시 모드로 한 이유는 저희 업체는 에어컨만 하는 업체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처음에 내가 에어컨 사업을 오래 할지도 크게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기왕 하는 거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내가 상호명을 정하겠다 해서 여기에 시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이 상호명만 갖고 제가 만든 팜플렛이나 우리 로고 같은 것도 없이 뭐를 했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을 해. 그럼 여기 엄마 사진, 강아지 사진, 강아지 이를 아기가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막 곰팡이 사진,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주절주절 이제 텍스트를 쓰죠. 뭐 우리 업체는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친환경 세제해가지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에어컨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에게 써주세요라는 마크도 아닌 이런 걸 당근마켓에서 올려서 마크 인양 썼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대박을 쳤죠. 이걸 가지고서도 이 케이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좋았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요건 조금 뒤처지지만 이름이 좋고 리뷰랑 이런 게 엄청나게 쌓였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순고 1%였다고. 순고뿐만일까요? 전 당근마켓에서 대치동 1위였어요. 저는 리뷰 작업을 돈 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고객님한테 페이백 해드릴 때까지 리뷰 좀 써주세요 얘기한 적도 없어요. 순도 100% 고객님 써서 해준 게 2년 3년 차에까지 대치동 1등이었어요. 도곡동이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던 당근마켓에서 광고비 집행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뭐였죠? 상시 노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광고비 대비 수익 전환이 컸다. 엄청 컸어요. 수익 전환이. 제 기준으로. 큰 뭐 기업이나 이런 거에 따지면 진짜 보잘것 없겠지만. 대표님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 브랜드명을 아주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제가 해드린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들에 있는 기업을 강연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의 CEO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업가, 지금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분도 브랜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창업이라는 게 뭐죠? 왕조 혹은 나라 등을 세우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를 창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 창업이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 이걸 할 것 같아요. 브랜드명이 만들어졌고 사업자까지 등록이 됐어. 대표님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카드 단말기를. 그럼 금액 설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금액 설정 및 결제 방식. 굉장히 이게 세무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고 브랜드 명이 지어졌고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브랜드 로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기업들의 사례. 저는 사실 애플과 같은 기업 로고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그게 나왔어요. 사간이 딱 베어먹은 애플. 누가 봐도 그 디자인은 너무 예쁘죠. 심플하고 이 브랜드 로고를 굉장히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딱 정확하게 나왔어 하면 그걸로 딱 픽스해서 디자이너에게 맡겨야겠죠? 외주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이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기획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컨택하면 좋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에 있어서 좀 나름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 제가 다 사례를 찾아보고 시안을 보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잠재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되시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맡기시는 것도 괜찮겠죠? 나의 방향성은 어떻고 내 아이템이 이거니 여기에 맞게끔 브랜드 로고를 몇 개 시안을 만들어 주시오. 대신 제가 했던 것만큼의 비용적인 절감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에어컨 세척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무조건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5도 빨리 따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물론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맥락일 건데 특히 에어컨 청소는 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차별화. 정확해요. 차별화. 엄청난 키포인트예요. 이게 차별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브랜드 명과 브랜드 로고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유는 제한되어 있는 기술력과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품목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 로고와 브랜드 명에서 갈려요. 1차적으로. 사람 대 사람을 만나도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몇 초죠? 3초잖아요. 3초 이내에 다 이미 결정이 지어져 버려요. 똑같습니다. 우린 인터넷이라는 그 바다 속에서 엄청나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쟁사와의 경쟁 속에서 에어컨 업체와 에어컨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무기는 저는 브랜드 명과 브랜드 로고라고 일단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잘 맞아 떨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창업하고 2, 3년 초반에 2, 3년 때는 로고도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당근마켓만 활용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잘 먹혀드렸죠? 근데 로고가 없었는데도 잘 먹혀드렸어요. 뭐 리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브랜드 로고가 제대로 만들어지자마자 그 해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오더가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광고의 효율과 어디에 적절히 써야 될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광고비를 지출하기 전에 그리고 나의 시간과 적절한 그 플랫폼을 설정하기 전에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가 회사 이름이에요. 그럼 비용을 광고 비용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때려 넣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빠가 하는 에어컨 청소를 선택할 확률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에 대해서 이제 잘 겪어보지 못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전 죽어도 여기 안 해요. 저라는 소비자는. 자, 대표님 한번 볼게요. 프레시 모드가 있어요. 상쾌한 에어컨 청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 그냥 하나 가상의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그냥 짤막하게 한번 만든다고 하면 클린 에어컨, 뭐 클린 에어컨 단순 명쾌하면서 내가 파는 게 뭔지 정확하게 타겟팅을 정한 거죠. 요 4개의 후보군을 두자고요. 요 4개. 지금 네이버에 우리가 같은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플랫폼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4개가 싸워. 1번, 2번, 3번, 4번. 모바일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업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대표님 어디서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상쾌한 에어컨. 그렇죠. 이게 진짜 이름이 좋은 업체예요. 상쾌한 에어컨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게 첫 번째 브랜드 이름에서만 결정했을 때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하는 게 뭐죠? 3초에 다 해결이 될 텐데 부가적으로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혹은 자기가 원하는 썸네일을 쓸 수 있게끔 네이버 측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썸네일 사진 등록하게. 거기서 이미지를 보고 또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억지로 물어볼게요. 한번 되게 대략적인 걸로. 에어컨 사진이랑 연관이 없이 생수통 하나가 그려져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생수통. 상쾌한 에어컨이 이름 너무 좋은데 썸네일이 사진이 생수통이야. 근데 프레시 모드는 되게 기업형 이미지의 로고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준수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선택한다면 진짜 대단한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시 모드 점수가 또 하나 올라갈 것 같거든요. 로고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광고를 비용을 지불했을 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질문 주셨던 내가 광고비를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죠? 광고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광고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뭐냐? 노출이 그만큼 안 될 확률이 많고 노출이 그만큼 안 되면 뭐다? 구매 전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케팅이나 어떤 판매에 대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같은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도 똑같아. 노출이 10만이 되냐 100만이 되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출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적의 효율과 최적의 광고비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초반에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표님. 우리는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템은.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제 그 인지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돼요.